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 안녕하세요, 월급남입니다. 오늘은 공채가 100% 사라질 겁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정보 전달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공채 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채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다룬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예시와 깊이 있게 다뤄준 영상이 요 슈카월드 이 영상이거든요. 공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일반 기업의 채용에서 좀 들어와서 사회복지 취업 한 번 더 들어와서 이 NGO 취업 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다루려고 킨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큰 틀 일반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사회복지 분야 취업 그리고 그 안에 또 NGO 분야 취업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개념화 해두신 상태에서 제 말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일단은 공채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공채, 공개 채용이죠. 이 공채라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이해하셔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기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1.8%, 그러니까 내년부터 뭐 1.9%, 1%대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7%, 10% 또는 20% 이럴 때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는 예금 금리가 20%였으니까. 예금 금리가 20%라는 말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그만큼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리를 줄 수 있다 라는 말인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024년에 우리가 2025년으로 가는데 성장률이 20%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CEO라고 가정을 하면 2024년에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2025년에는 120만 원을 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20만큼의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5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20%씩 늘어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계속해서 매년 우리는 성장을 하네.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 그리고 매년 일도 늘어나네. 일이 늘어나면은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성장률이 매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매년 늘어나고, 매년 성장률이 늘어나니까 일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죠. 근데 일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재 채용,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채의 뿌리는 이거예요.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이 나라 전반이, 나라 전 산업이, 뭐 월드비전, 룩네이버스도, 초록우산도 매년 성장해왔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시기에 일정 명수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게 공개 채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NGO, 룩네이버스에서도 공채를 줄이고 있단 말이죠. 당장 여러분이 취준을 하고 있는 입장이시면 제 말이 아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월드비전은 공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도 공채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뽑고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굿네이버스에서도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공고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 채용이라는 단어에 묶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명수를 뽑는 채용 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없어질 겁니다. 어떤 채용 방법으로 대체될 것이냐면, 근데 정기적이지 않고 기간을 정해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할 때 뽑는 거고,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겠죠. 그 사업장의 기준에 맞춰서 모금이면 모금, 사업이면 사업, 아부전이면 아부전, 이렇게 그 기업에 맞춰서.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한 명수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딱 필요한 명수만큼 채용의 방식이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률이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이건 제 예측이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 이미 그 잠재 성장률 예측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한국이 점점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건. 그러면 일정한 시기에 매년 뽑던 채용 방식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대신 그 사업장별로 자리를 메꾸는 계약직이 좀 더 많아지겠죠. 우리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NGO 취업 준비를 하시든 사회복지 취업 준비를 하시든 일반 취업 준비를 하시든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인턴, 계약직 경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쭉 대학교 가다가 바로 채용되는 빈도가 예전보다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개 채용의 제도가 점점 더 계약직 채용으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쓰는 이 채용 방식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뭘 준비를 더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중고 신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가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인턴, 계약직 경험을 하나하나 많이 쌓으셔야 되고 사회복지 1급, 운전면허 뭐 1종이든 2종이든 요렇게는 한 세트처럼, 그리고 플러스 학점까지 필요하겠죠.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지원을 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리면은 첫째,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그에 따라 둘째, 기업들의 채용 제도가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명수를 뽑는 공개 채용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만큼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계약직 정규직 전환형 채용 제도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엔 전부 다 그렇게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인턴 계약직 경험을 꼭 준비하시고 많이 갖춰나가시고 많이 갖고 나가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취업시장 그리고 현재 경제 흐름, 기업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환율도 높고 뭐 경제도 불확실하고 좀 정치도 약간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잖아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 취업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한 발 한 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여러분보다 더 자격증적으로 경쟁력 쌓으시고 어제 여러분보다 더 인턴 경험 쌓으시고 어제 여러분보다 더 계약직 경험 쌓으시고 어제 여러분보다 더 운전면허 경험 쌓으시면서 여러분이 뽑히면 좋은 인재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안 뽑으면 손해인 인재로 점점 거듭나시면 취업은 결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